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 TV입니다. 2024년 7월 29일 오늘의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 종목은 하나오션, 동구바이오제약, 바이오플러스, 세트레가이, S24, 코스맥스 이렇게 6종목이고요. 그중 S24는 오늘 매도 신호비가 떴고, 그다음에 코스맥스는 매수 신호해가 떴고, 블릭스 지표는 8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오션 차트 먼저 보면은 하나오션 보면은 이때 매도 신호 B가 뜨면서 이제 또 추세선 돌파를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지지선 부근에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일단 요 지지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주가 상승을 위해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 6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61선 돌파를 우선적으로 먼저 성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동구바이오 제약. 동구바이오 제약 보시면요.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 신호 B가 뜨면서 주가가 이제 또 7.89%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바로 쭉 회복을 하면서 5.4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과는 좀 다르게 회복 주가가 회복하는 게 좀 빨라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어, 좀 많이 이제 지금 많이 빠지진 않은 상황이고 이제 이때 급등했을 때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25일, 26일 대비 주가가 거래량이 일단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수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 이전과 다르게 좀 하락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근데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제가 이제 내일 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내일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할 텐데 근데 이제 또 출시 이후에 재료 소멸으로 주가가 또 하락을 보일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료 소멸이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쭉 기대감에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내일 또 주가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다음 종목인 바이오플러스. 바이오플러스 보시면은 이때 매수 신호 해가 뜨고 나서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항선 돌파는 실패를 하면서 2.17%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블랙스 지표가 7점이었는데 오늘 바로 0점으로 돌아서면서 7점이 좀 한 번에 좀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오늘 저항선 돌파 실패를 한 만큼 어, 어느 정도 하락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61선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트레가이 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이 보시면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때 돌파 이후로 지금 지지 저항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지지선 부근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을 할 때는 항상 이 하단인 지지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 그다음에 저항선 부근에서 분할 매도 이런 전략이 유효하고요. 그래서 얘가 다시 상승을 해서 저항선 돌파를 하려면은 이전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의 유사한 거래량이 조금 동반을 해야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S24입니다. S24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이제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종목으로 또 부각을 받은 건데요. 근데 이제 오늘 매도 신호 B가 뜨면서 6.04% 하락으로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블릭스 지표 같은 경우에는 0점으로 지금 과열권과는 꽤 먼 상태라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표상으로 판단했을 땐 생각보다 큰 조정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네. 다음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보시면요. 이때 급락 이후에 주가가 지금 저항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매수 신호 해가 뜬 걸 보아서 지금 얘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도 요 정도 수준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는 어, 적어도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과대 낙폭이다라고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릭스 지표도 8점으로 침체권에 들어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은 오늘은 전일 대비 33.63포인트 상승한 2765.5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10.43포인트 상승한 807.9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전일 대비 1.2영원 하락한 1380.6영원이 되겠고요. 코스피가 이제 또 오늘 33포인트 이상 올라주면서 2750 이렇게 700 이 정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이제 또 10.43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다시 8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캘린더로 가서 오늘 저희가 뽑은 토픽으로는 자원지출, 그다음에 화장품, 유리기판, 가상화폐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원지출 중에서는 오늘 한선엔지니어링, SI리소스가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동양철강, TKL, 하이스틸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그 대왕고래라고 또 이제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 수출 관련해서 기사가 또 있었는데 조금씩 이야기를 살짝 흘리는 것 같아요. 관심을 또 유도를 하고 아무래도 이것도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해심해 유전 가스장 개발에 이제 글로벌 메이저 석유 가스 기업인 아람코와 애니가 이제 또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람코와 애니를 상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로드쇼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두 회사는 이제 조만간 두 기업 석유공사는 이제 또 조만간 두 기업 본사를 각각 방문을 해서 심층적인 협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또 비공개 사안이라 가지고 밝힐 수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일정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또 7월에 해외 기업 대상 투자 유치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첫 탐사 시추 지점을 결정을 한 후에 9월에는 또 전략 회의, 그 다음에 12월에는 시추선을 시추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내년 1월에는 탐사 시추를 개시를 하고 데이터 분석 거친 다음에 6월에 1차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한참 결과 발표까지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이전에 한 번씩 어느 정도 이야기가 또 계속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람코는 이제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N이라는 곳은 이탈리아의 국영 기업으로 이제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의 각각 국영 기업이 우리나라 탐사 시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는 이제 또 화장품은 이제 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렇게 여러 종목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골고루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사를 하나 보면은 이제 또 LA에서 진풍경이 연출이 됐는데 네, 한국인들 이 화장품 쓴다며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LA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K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그 문화 콘텐츠를 알리는 이런 그 컨벤션 홀에서 뭐 코엑스나 킨텍스 같이 그런 전시홀에서 이렇게 부스별로 따로 하나씩 마련을 해서 뭐 이런 화장품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케이팝 소개하는 부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웹툰 소개하는 부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뷰티 틱토커가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강한 오늘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올리브영 부스에서는 또 역대 최대 규모로 케이콘에 참여한 건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여기 545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에 올리브영이 보시면은 KBT 열풍을 타고 올리브영 글로벌 앱의 회원수는 지난해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 70% 이상이 북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의 화장품 수출량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제 그 증가세를 보면은 북미 지역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과 비슷해지는 그런 기대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요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인 화장품이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이 또 그만큼 받쳐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토픽으로 이제 또 유리기판인데요. 유리기판은 HB 테크놀로지, 프로틱스, Y시킴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또 LG 이노텍이 반도체 유리기판 분야의 인재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HB 테크놀로지가 LG 이노텍의 자회사인 그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에 그 둘이 공급사 관계로 있다 보니까 오늘 그 중에서도 HB 테크놀로지가 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 유리기판을 오랜만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속도가 40% 이상 빠르고 전력 소비량과 생산 기간은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반도체를 장착할 수 있는 기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이렇게 위로 층층이 하나씩 칩을 쌓는데 근데 이 기존의 플라스틱보다는 유리기판이 또 전도성도 훨씬 좋다 보니까 그만큼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부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토픽으로 넘어서 다음 토픽은 또 가상화폐인데요. 가상화폐는 오늘 하나투자증권도 있었고 갤럭시 머니트리도 있었고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또 비트코인 또 가상화폐가 미국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트럼프가 또 최근에 보시면은 어, 트럼프가 지난 5월쯤부터 입장을 바꿨는데 보시면은 이전에는 원래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인 그런 쪽 입장을 표했는데
이제 또 이제 또 표를 모으기 위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듯 지난 5월부터 가상화폐 옹호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400만 달러만큼 이상의 그 가상화폐 기부금도 끌어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살짝 보면은 이제 또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를 먼저 보면은 가상화폐 업체들과 만남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반기업 이미지 불식 시도를 하면서 친 가상화폐 후보로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또 미 정부 가상화폐 채굴 및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신설 공약을 내세우면서 트럼프도 친 가상화폐 그 후보자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소속인 로버트 F 케네디도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에 포함하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이 두 대표 이외에도 뭐 이렇게 무소속 후보까지 하면은 전부 다 그 비트코인 친화적인 그런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빠졌지만 이제 트럼프가 어, 이번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을 때 또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도 이제 대선이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횟수가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픽 4가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